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기혼 여자로 경기도 무초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결혼한 지 딱 1년 되었고, 아직은 한창 신호대장 꿈에 젖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새내기 주부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너무 행복하기만 한데요. 가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지금 행복을 다 써버리고 불행이 다가오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도 해요. 자상하고 다정한 데다가 능력까지 있는 남편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인데다 프로와는 조건도 갖춘 것이 지금의 제 생활입니다. 지금의 행복한 모습과 달리 저는 예전에는 딱히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진감래라는 말 아시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힘든 일이 많았던 제가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끔은 평생 해야 할 고생은 미리 다 해서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럼 제 사연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부부갈등이나 남편과의 이혼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오늘 저의 얘기는 추월드 사연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모지만 부모 자격 없는 나쁜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누군가 하니 바로 제 친아빠예요. 아빠지만 서로 간에 정이 없긴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작년 무렵에 이른 것 같아요. 평생 저와 연을 끊고 살던 아빠라는 사람이 불쑥 제 인생에 끼어들더니 자식 결혼까지 망치려 들었었죠.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그래도 자식인데 미안한 마음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자식이 있다고 해서 다 부모 마음을 가진 건 아니더군요. 엄마는 아빠라면 아주 치를 것입니다. 그 인간 제 버릇에 묻준다더니 남틈 좀 먹고 사는 꼴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 이제라도 그 인간 제대로 한번 혼내준 것 같아서 엄마는 속이 아주 시원하다. 엄마는 이걸로 됐어. 너 시집 잘 가는 거 봤고 그 인간 한번 좀 당하는 모습 본 걸로 20년 묵은 채팅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다. 그 인간 머리털을 다 뽑아놨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무튼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너도 절대 아빠라고 마음 약해져서 받아줄 생각하지 마라. 엄마, 내가 아빠랑 무슨 정이 있다고 마음이 약해지겠어? 한시나마 아빠가 나한테 미안해하는 줄 알고 착각한 게 바보 같았지 뭐. 걱정 마. 우리 그이 말로는 다시는 우리 앞에 얼쩡거리지 못할 거래. 세상에. 그 인간 얼마나 이 인생을 편하게 살았으면 아직도 얼굴에 주름 하나 없고 팽팽하니? 하긴 그 반들거리는 얼굴로 사람들 흘리고 사기치고 다녔으니 알만하지. 암튼 우리 딸이 긍연히 마음고생한 것 같아서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는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알았다면서 분개하셨어요. 저야 뭐 아무리 속이 상해도 엄마보다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친정엄마는 젊었을 적 저 먹여 살리려고 너무 마음고생을 하신 나머지 지금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하세요.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꿋꿋하고 젊어 보인다면서 얼마나 억울해하시든지. 낳아줬다고 해서 다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무릇 부모라면 자식을 이 세상에 낳아놓았다면 자식을 위해 기본적인 책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저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늘 울타리 같은 존재로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빠라는 든든한 울타리는 평생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와 둘이서 살았어요. 아빠요? 아빠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딱히 부를 만한 호칭이 없으니 그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나지도 않은 어릴 적부터 외도를 시작으로 우리 엄마에게 상처를 남기고 결국엔 가장과 자식보다도 본인 인생이 중요하다고 가족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아빠라는 사람이 미웠습니다. 엄마가 고생할 때마다 미움은 더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쩌면 아빠에 대한 미움이 제 인생의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와 보란듯이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툭하면 술에 절어 들어와 돈 내놓으라고 엄마를 때리고 잦은 가출을 일삼은 아빠 등 뒤에 대고 그 어린아이가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죄를 지어서 나도 엄마도 힘들게 했으니까 언젠가 벌을 받게 될 거야. 하고 말이죠. 어린 것이 저런 말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는 말에 아빠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전엔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 가슴 한편이 쿵 하고 떨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맞서다가 싸우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죠. 아빠가 가족들 생계를 위해 노력을 했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생활력이 없는 아빠 때문에 주말에도 편히 쉬어보지 못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어렵게 번 돈을 아빠는 술값이며 유흥비로 단전하려고 엄마를 쥐잡듯이 다부셨습니다. 엄마가 돈 없다고 하면 아빠는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놓으셨죠. 결국 엄마에게 돈을 빼앗아 나가면 아빠가 집에 오지 않는 며칠간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완전히 집을 떠난 게 아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빠는 바람이 나서 우리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엄마는 아빠가 떠나서 분하다기보다는 아빠가 집을 나갈 때 집안에 있는 엄마 폐물이며 엄마가 출퇴근할 때 쓰던 작은 차, 돈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튀었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급하게 집을 나가면서 엄마와 이혼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빠가 바람난 여자와 혼인하기 위해 엄마에게 이혼 도장을 찍자고 요구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너무 어릴 적 일이라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빠가 살던 집도 뺐고 어쩌고 해서 엄마와 둘이 단칸방으로 급하게 이사까지 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엄마는 아빠에게 폭력까지 당해 외가에서 외삼촌과 할아버지도 달려오시고 아무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사나운 표정으로 이혼 도장을 찍으라며 울음잠을 놓던 그 모습. 그게 저에게 남은 아빠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와 의지하며 아빠 없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당시 지인을 통해 작은 회사 경리를 취직하셨는데 아마 한 달 수입이 200만 원도 채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어릴 때는 왜 애들이 엄마에게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떼도 쓰고 하는 일이 정상인데 저는 어린 것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엄마가 마음 아파하신 적이 많아요. 어린 것이 일찍 철이 들었다면서요. 저는 엄마가 힘들까봐 수가 안 썩이는 자식이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양육비도 한 푼 받은 일이 없으세요? 어릴 적 남들 다 다니는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영서학원 다니는 게 소원이었지만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보내달라고 줄은 적 없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려고 하셨지만 제가 싫다고 버티다가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면서 고2 때 처음 수학학원을 가보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도 초반에 힘드셨다가 점점 자리 잡아가면서 작지만 전셋집도 마련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하게 되었죠.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양육비 소송도 많이 걸어봤는데 아빠는 진짜 온갖 편법에 써감이 안 좋고 결국 변호사비 감당이 힘들어서 엄마가 포기하셨어요. 그 당시 법은 양육비를 안 주고 버텨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에 당사자가 맘먹고 안 주면 못 받아도 줄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와 사는 동안 아빠는 단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저를 보고 싶어 한다거나 얼굴을 부러우지 않았고요. 우리랑 살았을 때는 늘 엄마에게 돈만 바랬고 저 데리고 가족끼리 단 한 번도 어디 놀러 가본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엄마는 아빠 얘기를 거의 안 하셨는데 가끔 서글픈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셨어요. 한 번은 엄마가 아빠 소식을 어찌 들으셨는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인간, 너한테는 아빠 노릇도 제대로 안 하던 놈이 바람난 년하고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다닌다는구나. 우리 애정이는 아빠를 어디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던 인간인데 네 아빠지만 인간도 아니다. 슬퍼하던 엄마에게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좋은 기억이 없어서 슬프다기보다는 엄마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슬펐어요. 엄마는 무척 강인한 사람이지만 이혼하고 나서 위태로웠던 모습이 어린 마음에 남아있었는지 내가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우릴 버린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내 목표는 하나였어요. 멋지게 성공해서 아빠한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재수했지만 인서울 상위권 대학 수석으로 입학했고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등록금도 거의 안 들었어요. 일부러 점검도 안정적인 직업을 하고 싶어 사범대로 갔어요. 그런 저에게 연애요? 당연히 사치였습니다. 남들은 예쁜 나이에 소개팅도 하고 놀러 다닌다는데 저는 과외하면서 엄마 생활비를 보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교양 수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그때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대요. 남편은 저를 거의 한 학기가 끝나갈 때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남편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복학한 복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말겠거니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가랑비에 웃젓는다더니 어느 순간 제가 그 사람과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옆을 지켜주던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그 당시의 남편은 부잣집 두련인 같았습니다. 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치가 난다고 하죠? 그 사람이 딱 그랬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사람이 참 밝았어요. 저는 그다지 밝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웃는 날이 많았죠. 결혼 얘기를 참 쉽게 꺼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면 늘 웃기만 할 뿐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늘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내심 자격지심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대학교 무렵에는 집이 안정되고 외가가 물려받은 재산도 있어서 엄마가 편안했지만 결혼은 내 인생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저와의 결혼을 늘 확신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자는 말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달리 유복한 집에서 자라 보잘것없는 저를 며느리를 못마땅히 하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입 밖으로 말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그 사람은 다 꿰뚫어 보고 있었나 봐요. 저에겐 노래 부르듯이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혜정아, 그거 알아? 우리 부모님은 너 엄청 만나고 싶어 하셔. 내가 자랑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지만 참 대단하대? 얼마나 야무지면 들어가기도 힘든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까지 받고 졸업하자마자 이명도 쳤었군요. 내가 너보다 부족하다는데? 아주 꽉 잡으라 하신다.
그러니까 혜정아, 우리 빨리 결혼하자. 아우, 너 옷을 좀 떨지 마. 그거야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나중에 결혼은 두 달 문제야. 나는 지금 당장 결혼 생각 없어. 아이 몰라. 나는 너 누가 채갈까봐 불안하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고. 자기다 보니 가정사도 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결혼 생각은 없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면 늘 우리 엄마랑 둘이 같이 살아온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엄마와 어떻게 이혼했는지, 내가 어릴 적부터 아빠로 인한 결핍이 있다는 것도 털어놓았어요. 아빠로 인해 남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고요. 저로서는 털어놓기 힘들었지만 그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꼭 안아주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겠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우리 아빠가 아니라면서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완전 담했습니다. 어쩐지 그 말이 너무 믿음이 가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훔쳐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등과학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사람은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와 결혼하자고 엄청 졸라댔습니다. 제가 돈을 더 모아서 결혼하자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했는데 문만 우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둘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 저는 공연히 시댁에 흠잡히지 않게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정식으로 인사 가기 전에 무작정 사별 없이 구틀이 닥쳐 엄마에게 인사까지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당연히 녹서준 그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이 연애를 안 할까봐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었네. 나는 김서방 맘에 든다 혜정아. 우리 딸이 마음고생 많이 하고 커서 엄마가 늘 속상했는데 저런 신랑과 만나려고 그랬는가 봐.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 엄마는 너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엄마, 우리 이제 살만한데 나름 다 시집가라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시집가면 엄마 외롭지 않겠어? 천하긴. 엄마는 너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거 얼른 보고 싶어. 그리고 김서방 봐라. 어디 결혼하고 나서 달라질 사람이니? 엄마는 딱 보면 알아. 저 시집가고 나면 엄마가 혼자 턱턱할까봐 걱정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기회를 놓칠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결혼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부모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남자친구와 대학 시절부터 무려 8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예비 시댁과의 만남은 기우였어요. 예비 남편의 부모님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외도인 아들에 대해 욕심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때 알게 된 뜻밖의 사실도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유복하게 잘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잘난 사람이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일을 배우고 있다는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 혜정이 너 계속 두망만 같잖아. 우리 아버지가 회사 문어라고 말하면 네가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일부러 말 안 했어. 근데 이제는 문물은 거 알지? 무조건 나랑 결혼 직진이야? 저는 당황한 나머지 처음 인사받던 예비시댁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가져본 적 없었던 화목한 가정 속에 있으면서 알았어요. 온전한 가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아버지라는 건 저래야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예비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예비 시부가 될 분도
너무나 인자하고 좋은 분이셨죠? 왜 그 사람 성품이 다정하고 살가운 건지 시부모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양가 상간에까지 무사히 하고 우리는 이듬해 부모로 결혼 날짜를 잡은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안젤 혼주속에는 외삼촌이 대신 앉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짝짝 지내려고 있을 때였어요. 바람 인생 한 챕을 부른다는 말 아시죠? 엄마와 살면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정말 단 한 번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어처구니 없는 우연으로 제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바로 오래전 나와 엄마를 가차없이 버리고 간 친아빠였습니다. 안 보고 산 지 거의 20년이었고 그 사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에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안 보고 산 지도 오래되고 원수 같은 인연이라지만 어쩔 수 없는 핏줄이라 그런 것일까요? 저는 종종 방학 때 예비 남편이 일하는 회사 점심시간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시아버지도 만나곤 했는데요. 아마 그때가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결혼식을 석 달 앞두고 있었고요. 제가 회사에 오면 원래 계시던 경비 아저씨는 제가 이 회사 사장 며느리 될 사람이라는 거 알고 반갑게 인사하고 들여보내주시곤 했어요. 그날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분이 그만두셨는지 오랜만에 예비 시아버지 회사에 왔더니 새로운 경비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저를 붙잡는 경비 아저씨에게 설명을 하려고 얼굴을 마주 본 순간 둘 다 흠칫하며 놀랐습니다. 둘 다 한눈에 서로를 알아본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인생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기 싫은 아빠였습니다. 20년 전에 엄마에게 폭력을 쓰고 이혼 후 제가 자라는 동안에도 한 번도 아빠 노릇을 한 적 없는 아빠였어요. 아빠도 저를 알아봤는지 잠시 놀라시더라고요. 순간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빠였어요. 아니, 혜정이 네가 어떻게 이 회사를 온 거니? 저는 목구멍에 마치 커다란 돌이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차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었습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거기서 만나더니 새로운 경비가 아빠예요? 그래. 근데 너는 어찌 된 거냐? 너 혹시 이 회사 다니는 거냐? 호호호호, 참 신기하구나. 안 보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딱 봐도 네가 내 딸인 걸 알아보니 말이야. 도대체 저 웃음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20년 만에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아빠를 알아본 제 자신도 한단하게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이 회사 경비로 일한다고요? 나야말로 당황스럽네요. 아빠 소식은 전혀 못 듣고 살았는데 그동안 잘 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나야 이제 나이가 있으니 초일거리 삼아 하는 거지. 내 나이에 일을 시켜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노릇 아니겠니? 근데 너는 혹시 어찌 지낸 거냐? 네 엄마는 잘 있고. 그게 왜 궁금하시죠? 우리는 아빠랑 따로 살고부터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저 여기에 아는 사람 만나러 왔어요. 다른 건 궁금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다지 말하고 싶지 않나요? 너 정말 이 회사 다니는 거니? 내가 여기 2달 넘게 일했다만 그동안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빠는 제가 왜 이 회사에 왔는지 집요하게 캐물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연락이 없자 남편이 이 주무름대로 왔는지 아빠와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반가운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혜정아, 왔으면 전화를 해야지. 거의 다 도착할 때쯤인데 연락이 없길래 내려왔잖아. 그때 아빠는 예비 남편을 보고 저를 번갈아 보더니 눈을 소름 끼치게 굴리더라고요. 오호, 너 저 친구 하는 사람이냐? 이 회사 다니는 사람 만나려고 온 거구나. 혹시 너랑 만나는 남자니?
무슨 상관인데요? 네,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빠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신랑 보러도 못 오겠네요. 뭐? 네가 저 친구랑 결혼을 한단 말이냐? 지금 너는 혹시 무슨 일 하고 있니? 건너 건너 좋은 대학 갔다는 소식은 들었다만 어디 좋은 데 취직이라도 한 거야? 그것만 말해주고 가라. 네, 저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을 만큼 돈 벌고 살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평생 직업 있고요. 그럼 됐죠? 저한테 하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린 건데 저 사람한테도 흑여 대접받을 생각 마시고요. 저는 이비 남편에게 손짓하고는 아빠라는 사람을 지나쳐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비 남편도 제가 경비 아저씨와 얘기하는 걸 봤는지 무슨 대화를 한 거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20년 만에 아빠를 마주친 곳이 하필 예비 남편의 회사라니. 게다가 제 기억 속에 서슬퍼렇던 아빠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었고다 키가 작았고 머리는 반백이었죠. 하지만 뭘 하면서 먹고 산 건지 여전히 얼굴은 반들반들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이비 남편이 묻는 말에 저는 잠시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 예비 남편도 저의 가정사를 다 아는데 굳이 뭘 숨기나 싶었어요. 사실 아까 그 경비 아저씨 내 친아빠야. 2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둘 다 한번 알아본 거 있지? 기분이 너무 이상해 오빠. 엄마한테도 말해야 할까? 오빠도 알겠지만 나 아빠한테 좋은 기억이 정말 일도 없어. 하필 결혼 앞두고 마주치게 뭐람. 그래? 아까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구나. 많이 놀랐겠다. 아까 그분 새로 오신 지 한 두어 달 됐거든. 참, 세상 춥다. 어찌 이런 우연이 있지? 혹시 아빠가 오빠도 알아? 글쎄. 나 여기 왔다 갔다 회사 다니는 거 봤으니 직원인 줄은 알겠지. 그건 왜? 왜긴? 혹시나 오빠한테 타인 어른들을 될까봐 걱정이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20년 동안 신경 안 쓴 딸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러시겠어? 자넨 그 뻔뻔한 사람이 혹시나 예비 남편에게 이제와 타인 노릇이라도 하려고 들면 어쩌나 별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 회사에서 예비 남편이 저와 결혼한다는 말 들었을 때 아빠 표정이 너무 섬뜩했거든요. 뭔가 탐욕스러운 얼굴이었다고 할까요? 암튼 저는 몇 날 며칠 엄마에게 아빠와 마주쳤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처음 본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심코 받은 전화기 너머로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리기에 너무 놀랐죠? 혜정이? 아빠다? 내 전화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받아서 다행이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장 끊어버리려다가 그래도 윤건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제가 사는 집까지 어쩌라는지 집에 찾아오겠다나요? 저는 그것만은 싫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지는 몰라도 직접 만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판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엄마에게는 그때까지 다 아빠를 만났다는 말은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나를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저는 도무지 짐작이 안 갔습니다. 혹시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한다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돈을 요구하려는 건가? 설마 내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미안해서 뭐라도 해주려고 하시나? 하지만 전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아빠가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애정이 너, 그때 우리 회사 다니는 그 친구 말이야.
결혼한 다들.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좀 있는 집 아들 같은데 다들 외제차의 회사 사장이랑도 친분이 있어 보이더구나. 내 말이 맞니? 아빠가 하는 말 듣자마자 tumtur기가 우싹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는 저희가 묻겠어요?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네요. 있는 집 자식이건 아니건 왜요? 아빠가 혼자석에 앉을 것도 아니고 아빠 노릇할 자격도 없으면서 왜 물어요? 저 오늘 아빠랑 단판 지으려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휘? 요놈 성격 부게 아주 나를 쏙 빼다봐갔구나. 너도 어쩔 수 없는 박씨야 박씨. 나 봐 빙빙 돌려서 말 안 하마. 너 결혼할 때 시댁에서 물 받기로 했냐? 너 그 사람요. 내가 다 알아. 그 집에서 교사미원들이 오면서 사마치도 안 해주는 건 아니겠지? 얼른 말해봐라. 집이란요. 지금 대체 무슨 얘기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저 잘난 집안 아니라서 그만하게 결혼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웃기지 말어. 내가 이미 다 알아봤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박씨고 내 핏줄이야. 어쨌든 긴 말 안 하기로 했으니 본론부터 말하마. 너 상견례는 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니 내가 장결을 해야겠어. 아이들 놈한테 요구할 건 요구해야겠다 이 말이야. 요즘에 교사면들이 오기가 쉬운 일이냐? 내가 아무리 너랑 연을 끊고 살았어도 네 아빠야. 적어도 집 한 채는 해달라고 해야지. 집뿐이냐? 너 결혼할 때 내가 흔주석에 앉아야 내 지인들도 와서 축의금을 낼 거 아니냐? 아빠가 하는 개소리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에 대해 많이도 알아내셨더라고요. 20년 동안 연락 끊고 산 딸이 교사에다가 좀 사는 집에 시집가는 것 같으니 장사를 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아빠, 정말 웃긴 거 알아요? 아니 자기 살겠다고 나간 양반이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요? 혹시 뭐 돈 필요하세요? 하긴 아빠 성격에 절대 경비 일할 사람이 아닌데 여자 좋다고 나갔으면서 인생이 마음대로 안 풀렸는 모양이죠? 저 결혼하는데 아빠가 배주신 거 있냐고요? 어디서 지금 저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드세요? 아빠는 그럴 권리 없어요. 아니 제정신인 아빠라면 이러겠냐고요? 그때였습니다. 저와 아빠가 만나는 카페로 헐레벌떡 예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아빠를 만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겐 누구 짓이겠습니까? 분명 아빠의 시작질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당황하자 그 속을 꿰뚫어본 뱀 같은 아빠가 한쪽 입꼬리를 울리며 웃더라고요. 내가 사이놈을 불렀다. 이런 건 삼자대면을 해서 말해야지. 뭐라고요? 아빠 미쳤어요? 대체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급하게 운 듯한 예비 남편은 저와 아빠를 보고 자리에 앉아서는 일단 인사를 하며 예의를 차렸습니다. 저기,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래도 혜정이 친부이시니 제가 창인 어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럼 아무리 안 보고 살았다지만 내가 네 창인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어찌 자네 생각은 해봤나? 내가 말했지. 자네 부모님하고 다시 한번 자리 좀 만들라고. 내 딸 결혼시키는데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말이지. 내가 지금 우리 딸한테 말은 했다만 자넨 내 딸 데려가면서 없는 집이라고 무시한 건 용납 못해. 우리 딸이 교사인데 집은 당연히 해온다고 생각해도 되겠나? 그리고 부하니 자네 집이 좀 사는 것 같더구만. 내 말 맞지? 그 뭐냐? 자네도 부모님 모르게 뒤로 나한테 지참금을 좀 해줬으면 해. 그래야 내가 딸 결혼식에 우투해 있고 차도 좀 뽑아서 면이 서지 않겠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해요? 아빠 무슨 깡패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쩜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빠가 뭔데요?
저 키울 때 양육비 한 푼 안 줬으면서 이제와 결혼한다니까 저 이용해서 한몫 잡고 싶나 봐요? 개소리 그만하고 가세요. 계속 이러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예비 남편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아빠랍시고 예의를 지키려 했는데 아빠 하는 거를 보아하니 인간이 아니다 싶었겠죠. 그래도 내 아빠라는 걸 감안해 꾹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에게 무폴고를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얼굴은 웃지만 험악한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거냐? 타이놈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거 몰라? 너네 신랑 될 사람 개망신 당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냐? 아빠는 정말 인간도 아니네요. 대체 원하는 게 뭐죠? 뭐겠니? 너가 우죽하면 그딴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겠냐? 에? 어쨌든 네가 결혼한다니까 나도 부모로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받을 건 받아야지.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받을 건 받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오늘 단판을 짓지 않으면 더한 꼴을 보겠다 싶었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죠. 밧줄 끊기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셔야 할 거예요.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당장 꺼지세요. 오늘이 아빠라고 부를 마지막 날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네가 나 없이 세상에 태어났을 것 같냐? 어디서 아빠한테 협박을 해?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결혼 평탄하게 못할 줄은 알아? 지금 아빠가 저 협박하고 있는 거 몰라요? 마지막 기회 줬는데도 이러니 어쩔 수 없죠. 저는 중간에서 당황스러워하는 예비 남편을 가리키며 아빠라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좀 사는 집 아들 같다고 했죠? 사람 보는 눈은 있네요. 이 사람 그 회사 평사원 아니에요. 회사 사장, 아빠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 사장 아들이거든요. 그러자 아빠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더라고요. 뭐? 사장 아들? 그게 정말이냐? 그럼 자기 사장이 사위가 되겠구만. 너 참 성공했구나. 역시 나를 닮아 욕심이 많아. 그럼 돈 조금 요구할 게 아니구만 그래. 제가 지금 아빠한테 돈 더 요구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줄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의 회사 오너 아들이란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빠는 이제 그 회사 경비복 벗을 준비를 하세요. 아빠 당장 해고하는 것도 일도 아니니까. 어때요? 밥줄 끊기고 저한테 구수까지 한번 먹어보시려면 어디 한번 계속해보시던가요? 제가 흥분하니 더 이상 못 보겠는지 예비신랑이 정색하며 말하더라고요. 애정이가 저렇게 말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장인 어른이라도 못 부르겠습니다. 결혼 앞두고 이런 일 생겨서 참 유감이네요. 저는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속상한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정식으로 해고 tum지는 하겠으니 내일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하지 마시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역시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혜정이 그만 괴롭히세요. 그동안 혜정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면 이렇게는 못하십니다. 아니, 최소한 아빠라고 불리고 싶으시면 아예 나타나지 마셨어야 해요. 저 역시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 출근하지 마세요. 당신 아니라도 이럴 사람 많습니다. 뭐야? 니들 둘이 지금 이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았으면 우산이야. 감히 나를 자른다니. 내가 오면이 장인인데 이건 폐륜이야?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인간에게 화내는 에너지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폐륜이요? 허위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지금 폐륜이라는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20년 전에 우리 엄마한테 하신 짓 기억 안 나요?
돈 내놓으라고 툭 하면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 돈 되는 물건 싹 다 들고 바람나서 튄 사람이 아빠예요. 자기 좋다는 여자랑 살려고 마누라랑 자식 버리고 간 거야말로 패륜이죠. 지금 누구한테 패륜을 들먹이는 거예요? 내가 엄마랑 어찌 살았는지 아빠를 몰라요. 개고생하고 이 악물고 살은 세월을 아빠는 죽어도 모른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딸한테 아빠 노릇을 하려 들어요? 친나하는 개가 없겠어요. 이 사람 말 들었죠?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세요. 들으셨죠?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제가 회사 문어 아들인데 그 정도 권한은 있어요. 뭐? 자네 부모라도 이렇게 무시할 텐가? 사람은 이런 일로 잘라? 우리 부모님은 댁처럼 자식에게 물상식하게 구는 분들이 아니셔서요. 나아졌다고 다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혜정이 그만 괴롭히세요. 더 할 말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금방 먹게 될 줄 아세요. 저 가지고 한몫 뜯어낼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예비 남편과 함께 당혹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놔두고 나와버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말없이 저를 위로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아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아빠를 회사에서 처음 본 그날부터 아빠는 예비 남편에게 접근해서 저와 결혼하는 사연을 집요하게 캐물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와 만나기로 한 날 따로 연락해서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날 아빠는 예비 남편에게 한몫 뜯어낼 생각을 단단히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지 않게 처리할 테니 오늘 이후로는 신경 끄라고 하더라고요. 자숙생한 거 보기 싫다면서요? 아무튼 저는 엄마에게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을 얘기해야만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지만 분명 엄마도 알게 될 일이니까요. 엄마는 예상대로 급대노하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엄마는 지인을 통해 간간히 아빠가 어찌 살았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미친 인간이 뭐 어쨌다고? 아휴, 근데 이 인간을 그냥... 이날 이때까지 여자들하고 남 tum쳐먹고 살더니 키어이 자기 딸 앞기까지 막으려고 했단 말이야? 이게 네 시부모니 개 들어가 봐라. 얼마나 개망신이겠어. 이 나쁜 놈을 그냥 내가 가만두지 말아야겠구나. 당장 앞장서. 네 아빠, 아니 네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라. 그 인간 주소 알아와. 엄마가 가서 아주 뒤집어 놓으려니까. 아마 내일부터 당장 시아버님 회사 안 나올 거야. 오늘부로 해고했으니까 일단은 해결했으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아빠라는 그 인간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며칠 동안 회사로 출근해서 꽤나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은 직원들에게 끌려나가게 몇 차례 경찰서까지 가서야 우리를 내렸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엄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예비 남편 회사에 찾아가는데 그래도 사위 체면 생각해 아빠를 먼 발치에서 보고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그때의 일이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마 법적으로 아빠에게 조치를 단단히 취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알고 보니까 혼자 사시더라. 이미 살던 여자분이라고 또 이혼하셨더라고. 그리고 놀라지 마. 한 10년 전쯤에는 자기 혐의로 구속된 적도 있으시대. 의리로 인생이 내리맞게 걸었던 거지. 근데 안 보고 살던 딸을 보고 욕심을 냈나 봐. 암튼 이젠 걱정하지 마. 내가 깔끔하게 다 처리했으니까. 너는 결혼 준비 열심히 하면 돼. 알았지? 착한 예비 신랑 덕에 저는 아빠와 다시 한번 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로 아빠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저는 이듬해 봄 그 사람과 무사히 결혼에 골인했고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저는 혼자 계신 엄마 잘 챙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에 대한 원망은 이제는 없어요. 복수심을 가지고 살다가 어쩌면 그 일로 전부 쏟아내고 나니 없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 다시는 저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있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아빠는 정말 행복했는지, 한 번도 저를 보고 싶지 않았는지, 살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지 말이에요. 근데 묻지 않아도 대답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앞으로도 사과를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확실히 알았어요. 친구도 얼굴 보고 정리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걸 말이죠. 결혼 후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너무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아빠에 대한 증오는 이제 거의 접어두고 저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